안녕하십니까, 김티차입니다. 자, 이제 벌써 10강까지 왔습니다. 오늘 10강 주제는 갑신정변입니다. 갑신년에 정치적인 변동이 생겼다, 정치적인 변란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갑신정변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개화와 보수의 대립은 이모군란, 개화파 내부의 대립이 갑신정변. 이렇게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배경이 있죠,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원인과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개화파가 원래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한 국가로 나간다. 이게 개화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건을 계기로? 이모군란을 계기로 개화파가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갈려요. 이건 어떻게 갈렸냐면은 개화의 방법, 개화의 속도, 개화의 추진 내용, 그죠? 이런 거에 따라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건의 반대는 뭘까요? 과격이죠. 급진의 반대는 뭘까요? 천천히 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뭐 완만히 그러면 되겠죠. 전혀 상반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온건개화파는 자, 어떤 이념을 가지고 개화 정책을 추진했냐면 동도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도, 우리나라의 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델을 뭐로 했냐면 중국에서 일어났던 양무운동. 양무운동을 모델을 삼았어요. 중국의 양무운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혁신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군사적인 면에만 치중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실패했고 서태후의 농간으로 돈을 또 딴 데 빼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이 양운동은 실패했어요. 급진개화파의 이 개화 이념은 문명개화입니다. 서구 문물의 전면적인 개방이죠. 문명개화. 얘들은 무엇을 모델로 삼았냐면 일본에서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 들어봤죠? 1868년부터 실시했던 일본의 근대화 운동을 가리켜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온건개화파의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은 민영익, 중요한 인물입니다. 민비의 조카, 그 다음에 김홍집, 그 다음에 어윤중,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고, 급진개화파의 중심 인물, 여러분들 개혁의 풍운화 들어봤죠? 누구예요?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철종의 부마였던 박영효,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서재필, 그 다음에 서광범, 그다음에 홍영식, 그다음에 박영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대립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의 원인이 뭐냐? 자,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은 이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이 일부 철수합니다. 철수했죠. 여기다가 일본이 이 개화파를 지원한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정치적으로는 얘들이 기득권이고 얘들이 이제 신진 세력이죠. 당연히 기득권 입장에서 신진 세력이 치고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사람들이 민씨 정권에 탄압을 받아요. 받는 차에 와, 합법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개혁안을 관철을 못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까? 국왕을 협박을 한다든지 우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개혁안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고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럼 얘 또 청나라 군대가 또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겼었죠. 그때 청나라 군대가 무슨 전쟁으로? 청포 전쟁으로 군대 일부를 베트남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틈을 타가지고 일본 공사와 지원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차관 도입 실패. 차관 도입이 실패합니다. 어느 나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건 누구의 대립이 있었냐면은 요 당시 우리나라의 재정 고문이었던 사람이 멜렌도르프였고 요 당시 김옥균의 대립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우리나라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멜렌드로프가 그냥 돈을 찍어내자. 돈을 발행을 내가자. 돈을 무분별하게 발행을 해버리면 통화량은 늘어나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 떨어지면은 물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이런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럼 김옥규는 그러지 말고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차관 도입을 해올게. 이 돈 가지고 우리 근대화 정책을 실시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멜렌드로프가 너 가봐. 갔는데 김옥균이가 일본으로 사신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때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돈 못 빌려준다 그랬어요.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했어? 그거 봐라. 니 실패할 줄 알았다. 개망신만 당하고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 이후에 민씨 정권이 급진괴화파를 탄압해요. 탄압했다 하는 것은 얘들의 정치적 입지가 점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추구하고 있던 문명 개화로의 이 개화 이론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정상적인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기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우정국 총판으로 임명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체국 총대빵이 뭐라 그럽니까? 그죠? 그렇게 옛날에는 최신청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전개 과정.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열립니다. 우정국이랑 건물 안에서 파티를 연 거예요. 파티를 열고 갑자기 불을 꺼버렸죠. 그때 이제 자객을 고용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던 민영익 및 민씨 세력들을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된 겁니다. 민영익이 칼 여러 번 찔렸습니다. 막 찔렸죠. 이때 민영익이가 무슨 말 했냐면은 확인된 바는 아닌데 여러분 친구란 영화 보면 많이 묻다 이거 고마해라 그런 말을 했다는 그 아주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 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궁궐까지 괴화파가 진입을 해야 돼요.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구라를 쳤죠. 구라를 치고 창덕궁에 있던 고종과 민비를 어디까지? 경우궁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막말로 뭐죠? 이거 감금시킨 거예요. 그리고 국왕이 명령을 변조해가지고 신하들을 전부 다 불러와가지고 이 경우궁 전부 다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 결국 정권 장악했죠. 개화파가 이래서 이제 개화당 이렇게 적겠습니다. 개화당 정부가 수립이 됐고 여기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면은 개혁정강 14개조 별표입니다.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게 됐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무엇을 추구했다?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죠. 입헌군주제 추구, 내각제. 그 다음에 왕의 근시기구였던 규장각 철폐했고 그 다음에 내시부도 철폐했습니다. 특히 규장각과 내시부 철폐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아요. 무슨 세도 정치의 자문기구였던 규장각과 내시부를 철폐하는 의미는 있지만은 왕의 근시기구를 철폐해서 나중에 내각제 포함해서 일본의 침탈을 용이하게 했다. 이런 나쁜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 됐죠? 또 두 번째 이제 경제 파트 보겠습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재정의 일원화. 돈을 관리하고 예산 결산을 관리했던 기구를 한기로 하자. 어디에서? 호조에서. 두 번째, 지조법 개혁이 나와요. 지조법 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지조법 개혁은 뭐냐면은 토지 개혁이 아닙니다. 땅지자에 세금 조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땅에 부과가 된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제도가 아닌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 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공국을 철폐했습니다. 해상공국은 보부상들한테 특혜를 줬던 기구인데 이것도 이제 철폐를 하게 되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파트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신분제 폐지합시다.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한다.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감금되어 있던 고종하고 민비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또.
분명히 청나라 군대는 쳐들어가고 와와 소리 들리고 폭탄 소리 들리는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뭔가 있다.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얘들이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엔 또 연락을 했죠. 어디에? 청나라 군대 연락해가지고 청군이 얘들을 진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정국 개국 축하해는 계기로 정권을 잡고 개혁정권 14개조를 발표했으나 청군의 진압을 받았는데 요게 기간이 꼴랑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일 천하라고 얘기하죠. 개화당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김옥균, 박영호 이런 사람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이 갑신정변의 평가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대화의 선각을 이루었다? 아니죠. 처음부터 일본의 정치 침략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던 성급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갑신정변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 개혁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역사에서는 만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걸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제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과, 2개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성조약. 1884년. 이거는 조선과 일본이 체결했죠. 아이고 이거 삐뚤네요. 저기 누구랑 체결했다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했고, 특징은 뭐냐면 공사관 신축비. 요거를 우리가 또 지불했습니다. 그 과정에 또 공사관이 불에 탔거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에요. 무슨 조약? 텐진조약. 텐진조약. 1885년. 정리할게요.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우위권을 차지한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이 텐진조약도 이거는 누구랑 체결했냐면은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했는데 이거는 청나라가 우위였어요. 텐진에서 당시 중국의 북양 대신이었던 누구였습니까? 이홍장과 청나라의 북양 대신 이홍장과 그 다음에 일본 누구랑 만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죠. 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 실려 있냐면은 지금 현재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일 양국군이 지금 당장 철수하고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시 상호 통보를 하라.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텐진조약의 후폭풍이 뭐냐? 바로 청일 전쟁입니다. 별로 안 좋은 결과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정세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국내 정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날로 심해지니까 이때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1884년 때 조러 밀약을 시도를 했죠. 조선과 러시아 서로 밀약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발각됐어요. 누가 했냐면 이 당시 러시아의 남하를 전 세계적으로 막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영국이었습니다. 그 영국이 1885년부터 1887년까지 남해안에 있는 어디입니까? 거문도를 점령해버립니다. 거문도를 점령했던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문도 사건이라고 부르는 영국이 저지른 거죠. 우리 1883년 때 우리랑 친했는데 조약이 맺었는데 왜 비밀스럽게 러시아랑 조약을 체결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거문도를 2년 동안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중립화론? 한반도 중립화론. 한반도 중립화론이 대두가 되는 거죠. 중립국가도 좀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조금 별로 이렇게 센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6.1준, 그 다음에 이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이죠. 누굽니까? 부들러.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갑신정변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위정척사 운동 이걸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수 꼭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